남부학습센터의 이제 스터디 룸입니다. 여기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스터디 카페 같은 데도 있지만은 그런 데서 이렇게 돈 주고 하잖아요. 근데 방송대 학생이라면은 이런 데 와가지고 무료로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야겠지만 만들면 되죠. 내가 이제 스터디장이 돼가지고 뭐 그렇게 활동을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 생각에는 이제 스터디가 시간 효율적으로 봤을 때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서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필요하신 분들은 또 스터디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각자의 어떤 스터디 룸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하시겠지만은 뭐 이런 데 와가지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얘기들을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학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런 시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법학과를 선택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뭐 법학과를 선택한다라기보다도 법학을 배워야 되는 그 이유겠죠. 지금까지 살면서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내가 이제 법학을 배운다고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법을 배워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법치국가잖아요. 우리의 이제 사회 시스템이 근간이 되는 것이 이제 법이죠. 그런데 우리는 법을 모르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내가 법을 모르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법을 이용해서 혹은 법의 어떤 테두리를 좀 벗어나서 어떤 편법으로 법을 이용해서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뭔가 이제 부당 이득을 얻는다거나 뭐 그런 거를 탓하고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들이 그 일맥상통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법적으로 어떤 범죄나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도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그 사회 시스템이 이제 법을 통해서 작동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 스터디 룸을 이용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어떤 모든 그 법에 이렇게 하위 항목에 속하는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뭐 퇴실시 주의사항이라든지 또는 뭐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22시에 여기 남부학생센터가 문을 닫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22시 이후에는 이 스터디룸을 이용할 수 없다는 그런 법적인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스터디룸을 이용하긴 하지만 22시는 이용할 수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이 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 거죠. 내 행동이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법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법으로서 다뤄지고 심지어는 통제가 되기도 하죠. 통제가 됩니다. 그죠? 내가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규칙을 따라야만 하는 그런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도 하나의 어떤 사회의 규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앞서 이제 잠깐 얘기한 거지만은 이게 사회 구성원에 의해서 이 정해진 법이잖아요. 법을 누가 정합니까? 국회의원이 정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국회의원이 이 법을 만들 때 어떤 국민의 생활을 보고 법을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대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법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지 않았지만 다른 누군가가 행동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 스스로 그것을 만드는 거죠. 그 통제하는 것들이 내가 어떤 보편적으로 타당하고 양보하고 합리적으로 행동을 했다면 강제하는 법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게 어떤 법을 배움으로 인해 가지고 뭐 알게 되는 그런 지혜가 되겠죠. 어찌 보면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깨달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때로는 이제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불합리하다. 이런 법들이 왜 이런 법을 만들어놨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이제 법 체계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나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어떤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규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는 그 법을 따라야만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모순에 있는 결론점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법을 알고 행동하면 내 생활이 좀 더 편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잠깐 얘기했지만 22시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대비를 하면 뭐 마찰이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내가 법을 어긴다거나 그럴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22시에 문을 닫는다라는 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면 마찰이 일어날 것이 없다. 그럼 내가 피해 볼 일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 해가지고 글쎄요 어떤 뭐 구속이 된다거나 처벌을 받는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어떤 정신적인 그런 피해를 받지 않는 거죠. 미리 다른 데를 준비를 해가지고 더 밤 늦게까지 공부가 필요하다면 하면 되는 거니까 다른 데에서 돈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내 생활이 편리해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법을 몰라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피해를 보거나 혹은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이제 하게 돼요. 물론 아는 사람들하고 내가 안면이 있고 자주 소통을 하고 또 업무적으로 같이 같은 일을 하거나 어떤 동료로서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통용되는 그 원칙에 의해 가지고 작동이 되겠지만 모르는 사람들 간의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이제 나의 어떤 그 편의를 주장하기는 좀 곤란한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면 서로 상대방의 그 편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편의를 주장하고 상대방은 상대방의 편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의견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법을 이제 적용시켜서 이것이 누가 더 합리적인지 그것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도 좀 유리한 점이 있어요. 지금 이제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혹은 이제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이제 법이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에요. 주로 이제 민사와 관련된 그런 일들이 되겠죠.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그런 일에 있어서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럴 때 내가 뭐 신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법이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그 오만과 착각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고 법을 이제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내가 그런 것에 이렇게 현혹당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에서 들은 그 설명을 듣고 내가 옳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잘못이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좀 있었고 그거는 잘못된 거죠. 법을 제대로 알고 모르고 그런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유튜브에서 누가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전적으로 믿기에는 곤란합니다.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어떤 이제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런 이제 마찰이 있었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나한테 겪는 내 상황이 그 상황과 100% 일치하지도 않고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사람 그 유튜브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해서 나한테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법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지 판례나 사례나 이런 것들에 적용하면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방송대 법학
법학과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법을 배우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충분히 기본적인 이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방송대 법학과를 통해서.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 공부라는 것은 물론 이제 주어진 거를 가지고도 공부를 할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하는 공부가 될 때는 내가 필요한 거를 찾아보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제대로 됐을 경우에. 그리고 이 입학이 자유롭잖아요. 내가 법학과에 들어가고 싶다 하면은 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입학이 이제 자유롭습니다. 반면에 어떤 정규 대학이라든지 뭐 서울대학교, 내가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고 싶어서 원서를 내더라도 나를 선발하지 않겠죠. 그런 면에서 방송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권위에 쫓지 않고 순수하게 학문을 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서울대학교 뭐 법학과 나오면은 판검사도 될 수 있고 뭐 변호사도 될 수 있고 뭐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뭐 물론 뭐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진짜 우리 이제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는 그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순수한 학문으로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비가 되게 저렴하죠. 저렴한 학비로 양질의 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이 동등한 지위라고 봐야 되겠죠. 졸업을 하면은 내가 법학사라는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는 거 그런 점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법학을 뭐 이미 선택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하신 거고요. 앞으로 이제 방송대에서 도전할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은 법학과를 선택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뭐 다른 학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